자, 해볼게요. 얘들아, 호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는 각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었겠죠. 각의 개념이 없었다는 소리야. 옛날에는 각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자, 얘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대. 야, 요만한 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대요. 자를 안 재고 실로 들어갔어요. 얘네들이 길이를 재는 거 뭐 도구 자체가 실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만큼의 실이 내가 이렇게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이만큼의 내가 실이 있을 거고 이 실에 대한 길이를 쟀을 거란 말이야. 여기가 괜찮니? 그 실에 대한 길이를 내가 쟀을 때 얘가 현재 이게 1m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도 내가 1m는 잴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괜찮을까? 만약에 길이가 없었으면 발자국이라고 생각해봐. 10발자국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대요. 줄을. 뭐 실이든 줄이든. 그럼 나랑 쟤랑 이렇게 잡고 있을 텐데 야, 너 잡고 있어 하고 이렇게 돌았다는 소리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렇게 10발자국, 이렇게 10발자국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도 10발자국, 이것도 10발자국 해가지고 야, 그러면 이만큼이랑 이만큼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좀 더 생각을 해봐. 1라디안이요, 쌤? 그러면요, 여기의 발자국이랑 여기의 발자국의 길이가 같으면 무조건 1라디안이래. 처음에 이거 개념 잡기가 힘들어. 저 동그라미가 그때 어떻게 측정을 해요? 이렇게 삥 돈다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1라디안. 이것도 1라디안. 저 그 거리가 이게 봐봐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팽팽하게 잡는 거죠. 팽팽하게 이렇게 한다고요? 쟤랑 팽팽하게 잡았어? 팽팽하게 잡고 이렇게 돌면은 저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왜? 팽팽. 여기 지름, 반지름 팽팽하니까. 이렇게 막 움직이겠죠. 이 말 이해되니? 그럼 여기가 만약에 내가 100발자국으로 걸었대. 그러면 여기도 이만큼 이 길이를 100발자국으로 걸었다고 치자고. 여기가 괜찮을까?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한다고? 1라디안이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괜찮을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각도를 무조건 1라디안. 오케이? 그럼 이거에 2배 때린 건 몇 라디안? 2라디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쌤, 그러면요. 얘가 1cm고, 봐봐.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1cm고 1cm면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1라디안이 된다고. 이해될까? 괜찮니? 즉 10이든 10, 100이든 100, 1000이든 1000, 1cm, 1cm, 1m, 1m 다 똑같이 1라디안이라고 약속하자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나왔을 거 아니야, 현대로. 그럼 현대에 왔을 때 이 1라디안이 실질적으로 몇인지 궁금했대. 아씨, 계속 왜 이랬어? 1라디안이 실질적으로 몇 도일까가 궁금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됐습니까? 이해됐니? 그거를 파이라고 합니다. 3.1415고요. 그게 파이였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게 파이였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배운 각도들 있죠. 맞습니까? 그 각도를 내가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호도법이 라디안이야. 이해됐습니까?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은데 예를 들면 얘가 현재 30도죠. 맞습니까? 이거 하기 전에도 약간 단위에 대해서도 조금만 업그레이드 좀 해봅시다. 단위에 대해서 잠깐 업그레이드 좀 할게. 자, 1m는 몇 cm예요? 당연히 여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꿀 때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애들한테 가르쳐요, 이렇게. 근데 너희들도 다 배웠는데 다 까먹었을 거야. 저런 게 있었다고? 막 이럴 거야. 자, 5m를 내가 100cm로 바꿀 거야. 센티미터로. 오케이? 그럼 1m는 몇 cm야? 100cm잖아. 그죠? 그럼 미터 날리지. 맞니? 그래서 500cm. 괜찮을까? 이렇게 배웠습니다. 너네 이렇게 배워요. 1km는 예를 들면 뭐 3시간이야.
3시간을 바꾸고 싶어. 그럼 내가 알기로는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이지. 그럼 내가 3시간을 바꾸고 싶어. 그럼 얘는요, 1시간은 비례식으로 60분, 비례처럼 생각하면 hour, 단위가 날라가고 너는 6, 3, 18, 180분 되시겠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우리가 30도를 하고 싶어. 맞니? 30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30도가 곱하기 여기가 180도분의 파이로 바꾸면 쇼쇼 해서 6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를 들면 45도야. 그러면 도를 내가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해됐니? 그럼 얘는요 180도분의 여기가 파이를 곱합니다. 됐니? 그래서 4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60도는요 똑같이 180도 도도 날리고 라디안으로 바꿀 거니까 괜찮을까? 그럼 얘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쓰는 거예요. 파이니까 얘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요. 예를 들면 내가 뭐 4분의 파이라는 게 몇 도인지 알고 싶어. 맞습니까? 그럼 얘는요 일단 파이 날려야 되는 거잖아. 맞니? 파이분의 180도 파 날리니까 45도가 여기가 라디안이 되겠죠. 근데 180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파이가 봐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가 현재 1라디안이지. 괜찮을까? 우리가 1라디안은 파이라고 했으니까 파이 라디안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약간 됐니? 180도 자체가 약간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일단은 180도 대 1라디안으로 봐요. 괜찮니? 그러면 1라디안이 뭐라고 했어 우리가? 아까 파이라고 했잖아. 약간 됐습니까? 즉 얘가 180도 대 파이라는 게 여기 호도법에서 작용이 들어가는 거. 괜찮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푸는 건데 우리는 좀 속도가 필요하잖아. 예를 들면 6분의 파이는요 30도요, 4분의 파이는 45도요, 9분의 파이는 2파이는요 360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쌤 2파이가 파이분의 180이니까 실질적으로 360도 맞네. 맞죠? 오케이? 근데 이거를 생각하기가 빠른 생각법이 이걸 계산하기엔 벅차. 그래서 그냥 제가 팁 드리는 거는 다시 정확히 말한다. 얘들아 파이가 180도라고 난 절대 말 안 했어. 오케이? 근데 파이를 180도로 보면 계산하기가 편해. 왜 그러냐면 얘들 봐봐. 4분의 파이고 파이분의 180인데 어차피 파이가 날라가고 얘분의 얘가 되는 거죠. 맞을까? 그래서 계산할 때는 파이는 파이 대신에 180으로 생각하면 빠르다고요. 파이 대신에 180을 생각하면 어차피 파이 날라가니까 4분의 180. 즉 6분의 파이는 파이를 180으로 생각하면 30도 나오는 거 맞고 파이를 180도로 생각하면 60도 나오는 거 맞잖아. 이해됐습니까? 계산하는 야매법이고 쉽게 말하면. 이해됐니? 다만 파이는 3.1415 그거가 파이 맞죠? 당연히. 하지만 파이를 180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계산해주면 2분의 180은 90. 계산은 빠르다고요. 이유는 파이가 여기서 날아가서 여기 자리가 얘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됐습니까? 계산할 땐 6분의 파이는요 몇 도야? 30. 6분의 파이는 몇 도야? 30도. 4분의 파이는? 근데요 45 2분의 파이는? 90 2파이는? 360 근데요 저 과정을 모르면은 문제가 생겨요? 아니요. 몰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거지. 90도를 앞으로는 90도라고 얘기 안 할 거고 2분의 파이라고 난 얘기를 할 거예요. 30도를 30도로 얘기 안 할 거예요. 6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니? 저를 가르쳐주는 쌤은요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6분의 파이 니들 제일 잘하는 욕이 뭐야? 평소에 아, 네. 웃기지 마.
평소에 욕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평소에. 알았어요. 한국인들이 제일 평소에 잘하는 게 뭐야? 씨발 이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맨날 이랬어요. 63, 야 씨발이야. 63 씨발 뭐 3분의 8요. 3을 씨발 이렇게 기억해. 이렇게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저는 그냥 파이 대신에 180을 생각하고 푸는 게 나는 더 편하더라고. 이해됐니? 쌤 나는요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저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요. 우리가 가계 표현법 좀 얘기할게요. 자, 가계 표현법인데 우리가 여기를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시초선 말 그대로 시작점, 시초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사분면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얘가 X축에서 시작하는 그런 건데 시초선.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호도법 아니고 각도로 먼저만 얘기할게. 나 다음 시간에 호도법을 얘기할 거야. 얘를 이렇게 해서 멈췄어. 이해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30도라고 할게. 이해됐니? 각도를 재니까 그냥. 그럼 우리의 기준점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게 30도가 된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잠깐만 내가 X라고 할게요. 그러면 각 X는요 몇 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30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맞을까?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야 너네 저기 벽 좀 봐! 하고 얘가 막 돌아간대. 오케이? 그럼 내가 얘를요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몇 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 얘가 360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근데 X는 30도도 되고 360도 더하기 30도라고 얘기해도 일단 X의 위치는 맞잖아. 또는요. 아니 한 바퀴, 두 바퀴 30도 더 가니까 360도를 내가 두 바퀴 돌리고 30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을까? 괜찮죠? 근데 야 너네 다 뒤돌아서 이러고 내가 이걸 눈에 돌렸어. 그리고 여기 딱 멈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360도 몇 바퀴 돌렸는지 니들이 알아 몰라? 그러면서 얘를 앞으로는 몇 도 돌렸는지 모르니까 30도 곱하기 n바퀴 더하기 30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괜찮니? 됐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360 곱하기 n 더하기 30도라고 얘네들을 표현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시초선이랑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x, 여기를 뭐 x, y 사분면 있다 쳐. 자, 그럼 봐봐. 색깔 펜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거야. 정리하실 때. 자, 봐봐. 여기가 파란 게 있다. 그리고 초록색은 한 바퀴 돌리고 파란 거만큼 간 이런 게 있다고 치자. 몇 바퀴 돌린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해됐니? 자, 그럼 파란 거를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초록 거를 내가 베타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봐봐. 이런 그림이 나타내었을 때 베타와 알파에 대한 관계를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고. 그래? 얘들아,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파, 베타의 관계를 찾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편한 각도는 0도, 180도, 360도 괜찮니? 다시 0도, 180도, 360도. 약간 괜찮을까? 그럼 봐봐. 이 알파라는 각도를 뭐 X라고 잠깐 표현해보자. 오케이? 베타라는 각도는 내가 360을 한 바퀴 아까 돌렸다는데 n 바퀴 돌렸다고 할게. 괜찮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만큼 내가 더 간 거지. x만큼 더 갔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만만하게 0도, 180도, 360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즉 베타 빼기 알파라는 의미가 다시 먼저 말을 했네. 자, 봐봐. 베타와 알파의 관계에서 360이나 180이나 0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360도 나오는 거 맞아? 베타가 한 바퀴 돌리고 이만큼 간 거지.
알파는 이만큼 간 거지.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360 나오는 거 맞을까? 만약에 2바퀴면 360 곱하기 2였겠고 3바퀴면 360 곱하기 3이었겠고 즉 따라서 만만한 각도는 베타 빼기 알파니까 너는 내가 표현을 360n 플러스 x 빼기 x니까 360n이라고 표현해도 돼? 괜찮니? 아 그러면 이 그림은 얘가 되겠네. 됐습니까? 이런 거 지금 5개 할 건데 이 5개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근데 이 5개를 외울 때 나는 외운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외워져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더라고. 내용 정리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얘가 3-1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3-2번. 그러면 저 파란 거랑 초록 거가 2번에는 파란 거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초록 거는요. 이 파란 거에 얘가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원점 대칭으로. 자, 그러면 이 파란 거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이 초록 거는요. 내가 이렇게 둔 거지. 맞습니까? 이렇게 둔 거지. 그럼 봐봐. 여기가 알파니까 막꼭지각으로 여기도 알파인 거 맞아? 그리고 여기 평평하니까 180 더하기 알파지. 맞니? 즉 초록에서 파란 거를 빼야 돼, 더해야 돼? 만만한 각도 나오려면. 빼면 180도 나온 거 맞습니까? 따라 표현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요. 얘가 현재 베타 빼기 알파는요. 베타 빼기 알파는 180 더하기 알파에서 알파를 뺀 거지. 그럼 180도 나오겠네. 괜찮을까? 다만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니까 너는 180n이라고 내가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을까? 자,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는요. 이제 대칭할 거야. 원점 대칭 때렸으니까. 무슨 축 대칭 해볼래? 지민아.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X축, Y축 둘 중에 하나. 뭐 할래? Y축 먼저 합시다. 이거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현재 이만큼이 베타가 되는 거잖아. 초록게. 맞니? 그러면 베타와 알파를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내가 만만 숫자 넣으려면. 해요. 만약에 뺀다고 생각하면 베타에서 알파 빼면 요 각도인데 요 각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잖아. 이제? 저예요. 왜? 이게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괜찮을까? 따라 너는요 내가 어떻게 들어갈 거야? 베타 더하기 알파는요 어찌됐든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18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해됐습니까? 괜찮니? 됐을까? 이해됐음? 180 표현. 아 미안, 요거 위에 거 다시. 바퀴 수는 360n이 한 바퀴죠. 더하기 18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얘도요 360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18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을까? 저 미스 났어요 그냥. 자, 네 번째 갑시다. 자, 이번에는 Y축 대칭, X축 대칭 해볼까요? 자, 이 초록 거를 내가 베타라고 할게. 어떤 형태냐면 잘 배워가라. 어차피 한 번이면 얘는 끝나니까 x, y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를 10초선이라고 하고 여기를 동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알파만큼 갖다고 치자. 네. 오케이? 그리고 몇 바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동경이랑 똑같은 놈이 이렇게 있대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동경이 일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니?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는 편한 각도로 표현을 할 거야. 약간 됐어요? 네. 편한 각도는 편하다라는 의미는 0도, 90도, 180도가 편한 거야. 네. 이해됐니? 그럼 봐봐. 야,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더한 게 0도, 180도, 90도가 나와? 뺀 게 0도, 180도, 90도가 나와? 뺀 거. 맞니? 즉, 베타 빼기 알파는 우리가 몇 바퀴 돌렸는지 몰라라고 약속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베타 빼기 알파는 일단 무조건 몇이야? 0도지. 0도 해서 이걸로 일단 계산 때리는 거라고요. 네. 계산 때리는 거 이따가 계산 연습할 때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을까? 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X축 대칭이네요. 그럼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리는 게 이게 알파. X축 대칭을 생긴 꼬라지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베타는요 이렇게 한 바퀴 돌린 걸 이걸 베타라고 할 거라고.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뺀 게 우리가 편한 것도 누가 나와? 더한 거 맞습니까?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라서 베타 플러스 알파가 어찌됐든 360만큼 돌리고 0도가 됐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내비두는 거고. 이렇게 표현 이해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요. 또 뭐가 있냐면 Y축 대칭이 있습니다. 자, Y축 대칭은요. 그래서 2번은 X축 대칭이 한 거, 3번은 Y축 대칭을 한 거 이래요. 얘를 알파라고 할게. Y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베타지. 그러면 더한 거 뺀 거, 더하고 뺀 거 뭐야? 0, 180, 90. 더한 거 맞아?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일 테니까 베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결론. 얘가 베타 플러스 알파는 일단은 무조건 시작이 이거라고요. 360n이라고. 근데 얘가 베타 더하기 알파가 표현한 게 몇 도야? 180도지. 끝.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자, 4번은요. 4번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5번까지 써.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알파라고 하자.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는 건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야 빼기야? 더하면 베타에서 알파만큼 더한 거니까 90도인 거 맞아? 따라 베타 플러스 알파는 어찌됐든 360n 더하기 90이 된다고요. 됐니? 그럼 나중에 호도법으로 바뀌면 얘는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오랜만이라 그냥 숫자로 써드리는 것 뿐이야. 여기까지 됐니? 마지막 5번은요. 우리가 이거 잘 이름 기억해야 돼. 동경이 일치할 때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 됐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동경이 반대에 있을 때. 이거야. 그러면 동경이 반대는 무조건 이 그림으로 하라고요. 각도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알파, 이건 베타지. 동경이 일치하는데 방향이 반대일 때. 됐습니까? 그럼 빼 더해 곱해 나 아니 빼 더해.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180이죠? 그놈은. 맞을까? 더하기 180도가 되겠다. 약간 이해될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문제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뭐 40도랑 마이너스 알파가 동경이 일치할 때 아니 무언가를 표현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유빈이. 자, 그럼 봅시다. 얘가 동경이 일치한다는 소리니까 봐봐. 이렇게 생겼지. 맞니? 하는 거 봐봐. 마이너스 알파를 하든 40을 하든 니들 멋대로인데 동경이 일치한다니까 쌤 40도니까 이걸 40으로 할게요. 마음대로 하라고. 오케이? 근데 봐봐. 40으로 하고 마이너스 알파는 그럼 이걸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알파 빼기 40은 360 n 플러스 아니 이거죠. 맞습니까? 그럼 알파를 표현할 때 마이너스 360 n 마이너스 40 이거 되게 불편해하거든. 거꾸로 가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빼기를 만들면 안 돼요. 안 나는 게 이걸 알파로 잡아. 이걸 그냥 마이너스 40으로 잡으라고요. 각도가 아니라 그냥 표현 방법이라고.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40에서 알파를 빼주면 됐습니까? 얘가 몇이야? 360 n 끝이지. 맞니? 아까 어떻게 했죠? 알파 빼기 그러니까 음수가 다 만든 놈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40이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에서 마이너스 40을 빼니까 알파 플러스 40이 되겠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뭐야? 40 마이너스 알파. 이걸 40이고 이게 마이너스 알파죠. 그럼 얘는 40 빼기 알파가 360n이 될 테니 알파는 360n 마이너스 40.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끝이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련 문제들. 이해됐니? 됐음? 영상을 보셨으면 진행을 합시다.
자, 일반각은 일단 어찌됐든 120도지. 그럼 우리는 원하는 게 360인데 그걸 몇 바퀴? n 바퀴로 우리가 120 됐습니까? 360인데 얘가 몇 바퀴로? 마이너스 50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해됐니? 몇 바퀴 돌렸어? 몰라. 360n인데 이건 몇 바퀴로? 130으로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시다. 얘가 동경을 OP 위치로 나타내쇼. 얘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30도다 이 정도만 알면 되죠. 됐습니까? 얘는 뭐 이렇게 해서 45도다. 여기가 시초선. 여기가 동경을 의미한다. 얘가 현재 여기가 시초선 135도면 한 이쯤 대충 그려요.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충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얘는요. 360n 더하기 45도 이 정도만 표현하시면 돼요. 360n 3, 6, 38, 3, 4, 5, 180 6, 20, 3, 6, 720 280 이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뭐 굳이 하지 맙시다. 네. 자, 알파가 1사분면의 각일 때, 그럼 알파가 1사분면의 각이니까 알파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고, 그러면 3분의 알파, 세타는 그럼 3분의 알파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0이고 여기는 30도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얘도 너무 중요해요. 자, 볼게요. 일단 얘 하지 말고. 자, 위치 관계를 줄 때 일반각 일치하지. 우리 일치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얘가 일치하는 거죠. 맞을까? 그럼 얘가 이거를 알파 한 바퀴 도는 걸 베타라고 하면 베타 빼기 알파가 몇이야? 360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일치하니까 30도고 알파니까 알파에서 30도를 빼면 네가 현재 몇이 되는 거야? 360n 더하기 0 이렇게 되지. 따라서 알파는 360n 더하기 3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됐음? 자, 얘도 일치한대요. 그럼 그림 그려. 습관화해야 되는 이거 한 문제 나와서 그래요. 알파 이게 200이지. 일치하니까. 어쨌든 200 빼기 알파가 360n이죠. 맞을까? 그래서 얘가 뭐 구해달래? 뭐라 했어? 알파 구해달라 했지? 그럼 얘는 알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니까 헷갈린다. 알파 빼기 200으로 하자.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알파는요 360n 더하기 200 이렇게 표현되겠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치한다는 저걸 꼭 잡아주시고 x축 대칭이래. 그래프 그려.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그럼 x축 대칭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를 90도라고 하자.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여기를 90이라고 하자.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얘는 정확한 각도가 아니라 모션만 있으면 되잖아. 맞죠?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x축 대칭과 여기가 90이지. 즉 알파 플러스 90도가 뭐가 되는 거야? 한 바퀴인 360도가 됨. 알파는 따라서 360n 빼기 9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고요. 이해됐음? 그러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편한 거래. 이거를 마이너스 160이라 해요. 그냥 표현만 하면 되잖아. 얘가 x축 대칭이니까 여기까지니까 이게 알파 플러스 10이지. 그럼 알파 플러스 10 더하기 160 알파 플러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160 얘가 360n이잖아. 어찌됐든. 그럼 알파는요 360n 플러스 150 이렇게 표현되겠다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표현만 하면 돼. 그림 그려. 그러고 얘가 현재 y축 대칭이래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뭐 아무거나 잡아. 3알파 마이너스 60으로 y축 대칭가 이거였지. 그럼 얘는 뭐예요? 이렇게 간 게 30 마이너스 2알파라고 쳐.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랑 180이지. 즉 30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60이 180n이죠. 그럼 여기는 두 개 더하면 알파 마이너스 30 넘기면 30 180n 더하기 3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요. 되긴 뭐가 돼?
멍청이. 자, 다시 360n 더하기 180이죠. y축 대칭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넘기면 여기가 210. 한 번만 더 하자. 자, 얘가 y축 대칭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 마이너스 75 그리고 y축 대칭한 너를 마이너스 120. 그러면요, 일단 이 형태는 180이니까 우리가 현재 360n 더하기 180은 이거 더하기 마이너스 120이지.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195 됐어요. 그럼 알파는요 360n 더하기 이거 더하면 5 17 9 9 18 17 275 이게 되시겠다. 됐습니까? 즉 축대칭은 잘 잡아주시기 바람. 얘랑 더하는데 어떻게 얘가 나와요? 그죠? 375지. 그럼 360은 우리가 바퀴수로 따지니까 그 놈 빼주시고 15 여기까지 됐음. 해서 축대칭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요. 그림 그려. 그림 그린 거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죠?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그럼 이거는 70이지. 그럼 얘는 뭐야? 70 알파 90이란 말이야. 이해됐음? 그러면 얘는요. 360n 일단 돌려. 그 다음 플러스 92 70이랑 알파를 더한 거랑 같음. 그러면 알파는 360n 플러스 20 이렇게 되시겠다. 이해됐음? 자, 얘도요.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할까? 이거는 마이너스 160이지.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160에서 알파를 빼야지만 360n 플러스 평평한 180 됐음? 그럼 얘는요. 알파에서 이거 뺄까? 뭐 상관없죠. 알파 빼기 알파에서 160 뺄게. 이걸 알파라고 잡을게요. 마이너스 160 그럼 알파 플러스 160은 360n 더하기 180 알파는 360n 마이너스 플러스 20 웬만하면 얘가 양수인 게 나아요. 이해됐음? 음수보다는. 그래서 위치를 바꾼 거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마이너스 160이니까. 이해됐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얘 한 문제 나와. 그 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5점이거든. 쉬운 문제. 자, 서로 일치할 때래. 알파가 0부터 90이란다.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라니까 여기를 9알파라고 하고 그냥 그림만 그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1 알파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요. 마이너스 11 알파에서 9알파를 빼면 음수는 별로라 했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1 알파 여기를 9알파 그러면 9알파에서 이걸 빼면은 20 알파가 360n 이거에서 이걸 빼니까 그죠? 플러스 0 따라서 알파는 알파의 크기를 모두 구해달래. 약분하니까 18n이지. 그럼 봐봐. 알파가 18n이죠. 그럼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18, 2 집어넣었을 때 36, 3 집어넣었을 때 54, 4 집어넣었을 때 72, 5 집어넣었을 때 90은 안 되니까 그럼 알파가 될 수 있는 애들은 4 집어넣었을 때 72, 18, 36, 54, 72도가 정답 되겠다. 됐음? 필기하시고 좀 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한 번 더. 아이고 일치죠. 일치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5알파. 5알파 빼기 알파. 4알파는 360n 더하기 0. 그죠? 알파는 90n. 그러면 n에다가 n은 횟수니까 0, 1, 2, 0 안 되지. 1 되지. 2 안 되지. 따라서 n이 1일 때의 알파 값 90만 된다는 소리겠네. 됐습니까? 연습하세요. 그림 그리면서 연습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할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럼 여기를 2알파라고 두면 여기가 4알파. 그럼 4알파 더하기 2알파. 6알파가 360n 더하기 90도죠. 그럼 알파는 60n
6, 5, 30, 15지. 그럼 이 사이에 n이 1일 때 안 되지. n이 0일 때는 당연히 안 되고 2일 때는 6, 2, 12, 135. n이 3일 때는 195. n이 4일 때는 255. n이 5일 때는 4일 때는 204, 205. 5일 때는 6, 5, 300이가 안 되죠. 이거 3개가 정답.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시다. 여기까지 계산하고 일시 정지하고 문제 푸세요. 자, 볼게요. 52번 갑시다. 60분법. 자, 60분법인데 봐봐. 우리가 예를 들면은 6분의 파이를 각도로 바꾸면 파이분의 180을 곱한단 말이야. 그래서 빡빡빡빡 해서 30도지. 아, 6분의 파이는 그래서 30도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어찌됐든 이거를 곱한다는 소리는 얘가 날라가지. 그럼 파이 자리에 180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파이든 원래 파이는 3.14159에 어쩌고 저쩌고야. 다만 얘는 180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이해됐음? 2분의 파이는 2분의 180 이렇게 편하면 90도로 하기가 편하다고요. 얘는 180이니까 마이너스 60, 180이니까 535분의 4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이라고요. 그러니까 파이가 180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짝수만 푸세요. 자, 얘는 호도법으로. 야, 이거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180분의 파이를 곱한다. 아까의 역수죠. 맞습니까? 그래서 6분의 파이. 여기도 180분의 파이로 곱한다. 뭐 나오겠죠. 귀찮아서. 됐습니까? 얘는 홀수만 푸세요. 됐니? 홀수까지만 풀고 여기까지 풀고 일시정지에 풀고 일로 넘어갑시다. 자, 얘는 이제 뭐가 됐냐면 우리 여기서 막 그림 그리면서 각도 얘기했지. 각도를 표현했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죠. 그래서 아까 이거를 호도법으로 풀어봐 요 소리예요. 이 문제가. 이해됐습니까? 그럼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됐니? 한다잉. 자, 세타와 8세타의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일치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세타, 큰 거를 8세타. 음수 나온 게 별로라. 이거에서 이거 빼면 7세타가 현재 몇이야? 360 n이지. 360은 2파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타는 7분의 2n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만족한 모든 세타의 값. 세타 값은 7분의 2n 파이고 이거지. 여기까지 맞죠? 그럼 180이라는 소리잖아, 세타가. 그러면 세타 대신에 모든 세타의 합을 구해달라니까 세타 대신에 집어넣어. 두 번째 0 7분의 2n 파이 2파이 n 해도 되고요. 파이 괜찮아? 그러면 1일 때 파이 안 넘어가죠. 그러면 n이 1도 되고 n이 2도 되고 3도 되고 4하면 7분의 8이니까 넘어가지. 그럼 n이 1, 2, 3이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n이 아니라 세타 값이란 말이야. 세타에 1 대입하면 7분의 2파이 7분의 4파이 7분의 6파이가 이렇게 되시겠네. 됐습니까? 일치할 때였습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여기를 3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한 바퀴 동계 4세타. 두 개 더하면 360이지. 즉 7세타가 2파이 n. 그러면 세타는요. 7분의 2n 파이. 괜찮아? 모두 세타 값. 그럼 세타 여기다 대입하면 0. 세타 7분의 2n 파이. 그러면 n이 0일 때 안 되죠. n은 횟수니까 0부터야. 1일 때는 되고 2일 때는 되고 3일 때는 되지. 근데 n 값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타 값을 구하는 거니까 1 대입하면 7분의 2파이, 7분의 4파이, 7분의 6파이가 정답 되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반대 방향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에 일시정지하고 풀어봐. 풀어봤니? 서로 반대 방향이래요. 그럼 여기가 세타, 여기가 6세타. 그럼 6세타에 세타 뺀 5세타가 180을 뜻하니까 2n 파이 플러스 180이 아니라 플러스 파이.
됐어? 자, 그럼 세타는요. 얘가 5분의 2n 파이 더하기 그냥 5분의 5파이 이렇게 불어붙일게요. 자, 그럼 세타가 1로 들어가면 n이 1일 때, n이 0일 때, n이 0이면은 파이 맞습니까? 세타가 여기 5분의 1파이죠. 그럼 n이 0일 때 되지. 그럼 n이 0일 때 되고 n이 1일 때 3파이니까 되고 n이 2일 때 5파이니까 파이가 안 되죠. 그럼 n이 0일 때 0 대입하면 5분의 파이. n이 1일 때 2분의 파이, 2파이, 1파이, 3파이. 다 더해달래요. 따라서 5분의 4파이. 이해됐음? 이거 그림 그려야지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꼭 그림 그리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부채꼴인데요. 뭐 그림 그리고 외워야죠 뭐. 오케이? 자, 부채꼴은요. 우리가 여기가 현재 세타, 여기를 S,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해요. 자, 홀은요. L은 우리가 언제야? 중딩 때로 가봅시다. 중딩 때는요. L은 2분의 1 RL 이렇게 외웠죠. 맞습니까? 아니. L은 지름 곱하기 360분의 세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죠? 그럼 넓이는요. 얘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된 거 맞아? 괜찮?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쓰기로 했어? 2n 파이 뭐 이렇게 쓰기로 했죠. 따라서 r제곱 곱하기 360은 2파이 파파. 오케이? 2분의 세타 r제곱.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이해됐으니까 l도 똑같이. 그리고 또는 2분의 1 RL. R 세타 대신에 집어넣으면 L이니까. 괜찮니? 그래서 얘만 외우면 끝이에요. 진짜 저거만 외우면 끝이야. 그림 그려. 중심각이 세타이고 그림 그려요. 중심각이 뭐고? 세타. 반지름이 뭐고? R. 호가 L. 됐죠? 자, 그럼 호가 1, 세타가 2일 때 R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내는 세타는 L은 R 세타. 괜찮니? 그럼 L은요 1 R 곱하기 세타 됐습니까? R은 2분의 1 세타가 호도법이기 때문에 계산 가능. 이해됐니? 그림 그리면 됩니다. 그림 그려서 외우는데 여기 여기 2번부터 오케이? 2번부터 34번까지요. 34번까지는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 쓰고 문제 풀어요. 이거 안 쓰면 안 했다고 간주합니다. 이해됐음? 자, 꼭 공식 쓰고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까지 안 외워졌다는 소리는 지가 외울 생각을 안 했다는 소리고 그거 외우게 하려고 시키는 거니까 해라. 쓰고 문제 풀고 쓰고 문제 풀고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 하고 문제는요. 그림 그리라니까. 여기가 현재 뭔지 모르지. 근데 L의 길이가 4분의 5파이래. 그리고 R이 3이래. 근데 문제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2분의 1 RL 누구 사용해야 되지? 하면서 보면서 들어가시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림 그려. 공식 그림이야. 공식 그림, 공식 그림, 공식 그림. 이해됐습니까? 공식 그림입니다. 얘도 공식 그림하고 대입하면 돼요. 쌤 이거 풀어야 돼요. 네, 풀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풀으셔야 됩니다. 너무 빡센가? 이렇게 하자. 홀수만 푸세요. 얘들이 홀수만 푸세요. 됐습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홀수만 풀어. 그 다음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연습이 돼야 나랑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안 어려워. 부채꼴의 둘레가 24래요. 그럼 R이고 그럼 여기가 R이지. 문자 약한 게 적은 게 좋으니까 24 빼기 2R. 부채꼴 OAB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반지름. 이 넓이의 값이 최대래. 그럼 넓이를 어떻게든 2분의 1
R, L 이거죠. 그럼 얘는요. 분배 법칙 하면은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12R. 그러면 이거는요. S는 너지? 그럼 여기가 무슨 축이야? S축. 여기가 R축. 위로 불로. 축의 방정식. R은 마이너스 2분의 B. 6. 반지름이 6일 때 최대값을 갖네요. 그때 반지름은 6이 정답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얘는 다 풀어. 62번부터는. 이해됐습니까? 얘는 뭐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아니다. 이해해야 돼. 자, 68번. 일시정지하고 풀어봐. 자, AB가 일시정지하고 풀었지? 2파이. CD가 파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분의 9파이. AC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해됐음? 자, 그러면 자, 2분의 9파이. 그럼 얘는요. 얘는 나올까? 나와. 그냥 나와. 자, 할게요. 자, 이게 2분의 9파이다. 얘가 파이고 2파이지. 그러면 파이, 2파이. 맞아? 그러면 닮음이죠. 그러면 1대 2니까 이것도 R이라고 하면 1대 2R.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가 몇 살이야? 2R이고 여긴 세타라고 치자. 그럼 여기는 R이고 여기는 세타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가 2파이잖아. 그럼 2세타랑 2세타는 같은 세타죠. 여기까지 됐지? 두 번째, 그럼 이거의 넓이는요. 2분의 1 RL 들어갈게요. 2분의 1 RL 빼기 2분의 1 RL 이게 2분의 9파이래요. 파 2 그럼 여기가 4R 빼기 R은 9 3R은 9 R은 3 그러면 R 값이 뭐야? 3이 되네. 끝. 그러면 CD는 AC의 길이 3. 됐음? 고생하셨음.